안녕하세요. 책방 선생입니다. 오늘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제가 그동안은 마케팅이나 창업 관련된 책을 많이 리뷰를 드렸는데, 오늘은 조금 소프트하게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작가분은 실명은 아니신 것 같고, 태주라는 분이고요. 요 앞에도 써 있지만,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불행하고 너무 복잡하게 행복하다.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,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동감이 됐던 부분이에요. 그,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, 난 너무 불행해. 뭐, 요즘에 특히 이제 SNS가 많이 이렇게 일반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, 또 행복도 그냥 단순히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되는데, 단편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되는데, 또 너무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해. 그것도 이제 남과 비교를 해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맞진 않다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고요.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홍진경님 말이 이제 이 책에 좀 나오는데, 행복이란 것이 뭐 별게 아니고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거, 그게 행복이다. 근데 이 문구 되게 와닿았어요, 저는.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, 어떤 여자분이 이제 강아지 한 마리하고 섬 같은 데서 이제 쭉 살고 있는데, 서울에서 이제 계속 사시다가 뭐 내려오신 지 뭐 한 1, 2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본인은 뭐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, 지금 딱 이 상태로 이 강아지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계속 사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더 바랄 게 없다. 뭐 돈도 더 필요 없고 친구도 더 필요 없고 뭐 좋은 직장 다 필요 없다. 자기는 이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, 어, 계속 저럴 수 있을까라는 저도 의구심은 좀 있었어요. 뭐 하루 이틀이지 1년, 2년, 10년씩 계속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부분들이 이를테면 뭐 승진을 막 한다든지, 뭐 직장에서 성공을 한다든지, 사업을 성공한다든지, 뭐 해외여행 가서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든지,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. 좀 강도가 높은 것들인데, 그 강도가 높은 것들은 그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. 그게 계속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울퉁불퉁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,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자기는 어차피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또 반대적으로 또 내려와서 또 불행해지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, 본인은 그렇게 굴곡 있는 삶이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계속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홍진경 씨 인터뷰 기사도 그렇고,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, 내가 그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조금 포기하면 훨씬 더 내가 행복을 좀 자주 느끼고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행복감이란 게 별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그 행복감이라는 기준을 높게 세워서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습관에 대한 부분인데, 앞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, 웃지 않다 보면 결국은 웃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모든 게 습관이고, 특히 사람은 나이를 먹을 때마다 이제 계속 뭔가 안 쓰던 걸 하나씩 잃어버리는데, 그게 뭐 웃음, 행복, 만족, 기쁨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는 것이죠. 대신 짜증은 많이 늘어나고.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너무 동의했어요.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정말 짜증으로 일관되게 그 가족한테 너무 미안했는데, 집에서도 이제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랬었죠. 그래서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, 뭐 그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삶이 있는 거고, 또 가족하고는 가족과의 삶이 있는 건데, 그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집에까지 와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짜증으로 일관된, 그러면 결국은 나만 손해 아니겠어요?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은 그대로 보내고,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또 그대로 그거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이겨내려고 하면 되는 건데, 그걸 몽땅 다 연결시켜 가지고 모든 시간이 다 짜증나는 시간이 돼 버리는 이런 우울을 저도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벗어났다고 하지만, 지금도 뭐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고요. 그래서 웃음에도 연습이 필요하고, 그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몸에 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, 행복을 느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. 서인국 교수님도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,
행복은 이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. 그래서 매일 내가 뭘 느끼고 행복을 느끼느냐, 뭘 가지고 행복을 느끼느냐,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에 이제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좀 하고, 정말 평생 처음 해봅니다. 웃는 연습 이런 거. 근데 아침에 하고 나면 확실히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 공유한 작가님이 그 매일 아침에 그 성공 이렇게 본인한테 자신감을 불어넣는 학원? 성공 학원 같은 걸 매일 뭐 1300 며칠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는데,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, 일단 아침에 웃는 연습이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 기사는 이제 오정세님 탤런트 뭐 요즘에 그 굿보이인가요? 그 거기서 악역도 엄청 또 잘 하시던데, 이분도 뭐 100여 편의 작품을 하는 동안에 다 똑같이 자기가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건 잘 안 되고 뭐 확 망하고 이랬다는 거죠.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결국 내가 뭐 잘해서 혹은 잘못해서가 아니고 계속 평소와 똑같이 하다 보면은 그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자기한테 찾아온다는 거죠. 행복감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백이라는 아마 드라마에서 되게 이제 스타가 되셨나 봐요. 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은 최선을 다해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.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걸 너무 뭐 내가 좀 어렵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불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남들도 다 겪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이제 성격이 된다. 이 부분은 참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.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해소되지 않은 기분은 계속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고, 계속 짜증으로 남아있고, 울분으로 남아있고, 남에 대한 탓으로 남아있고,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내 성격이 되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고,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되게 불편할 거잖아요. 저를 대하는 데 있어서. 그래서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고, 정말로 이제 그게 그냥 굳혀지는 거죠, 성격으로. 근데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. 그럴 필요도 없고. 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건 그거대로 어떻게든 이제 매듭을 지어서 그걸 끊고 다른 이제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걸 계속 다른 일과 연결시키고 계속 그 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결국은 본인만 손해고 본인만 힘들고 주변 사람들 그로 인해 더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. 그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편린적인 부분들,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기분이 나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다시 이 판을 바꿔서 새로운 생각들, 내가 그다음에 겪는 좋은 일들 이런 걸로 계속 상쇄시켜 나가면서 어, 좀 살아가는 부분이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행복감을 느끼는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빈도를 높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갔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행복감까지는 아니지만 뭐 매일 밀려서 어딜 가던 길인데 어느 날은 뭐 차도 하나도 안 밀리고 주차도 금방 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을 음식들 사 갖고 오는데 막 앞에 하늘이 너무 막 맑고 좋은 거예요. 기분도 좋아지고. 그럼 그때 '아 행복하다.' 한 번씩 외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도 인제 차 안에서 뭐 커피를 이렇게 뽑아다가 차에다 딱 놨는데 그 커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. '내가 이 향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이 살아 있음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느껴야겠다.'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땐 그냥 거기까지였는데 그런 일들을 자꾸 내 개인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'내가 행복하다.' 그 행복하다라는 이 느낌의 빈도를 자꾸 올리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 드려 봤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하기에 앞서서 쉽게 불행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. 예. 그리고 즐겁기 전에 별탈 없는 삶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. 그래서 뭐 궁극의 선이 '행복이다.'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 행복도 그냥 여러 가지 내 삶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꼭 궁극적인 최선의 삶이 어떤 목표점이 행복이다라고 생각만 안 하는 것으로도 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
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그냥 '당연하다. 조금 이겨내 가보자. 그럼 지금보다는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?'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. 뭔가 나빴지만 조금 더 좋아져서 조금 덜 나쁜 쪽으로만 온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쉽게 불행해지지 않는 것부터, 그다음에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잘 내가 큰일 없이 뭐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큰 병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별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'즐겁다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, 그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 봅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